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부가가치세법이죠. 이 부가가치세법은 강의 목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세법이죠. 예를 들어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고 소득세, 즉 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도 모두 다 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세법입니다. 일단 교재 3-2페이지, 3-2페이지 챕터 1의 총설부터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챕터 1.1의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이죠. 1점의 부가가치세 개념 보시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네요. 자, 제가 계속 앞으로 부가세 강의는 이 그림으로 강의할 테니까 이 그림의 숫자를 지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요. VAT의 구조입니다. 자, 항상 부가세는 3명이 껴한다고 했습니다. 3명이 껴합니다. 가운데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는데 이 이마트가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사와요. 초코파이를 2,000원짜리를 사와요. 여기 2,000원이란 말에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2,000원은 물건값만 2,000원이라는 소리인데요. 결제는 오리온한테 2,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원을 결제합니다. 물건값만 2,000원이라는 소리지 실제로는 2,200원을 결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최종 소비자한테 초코파이를 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마트에서 초코파이 사본 적 있어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한테 이마트는 물건값 3,0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0원을 받아오죠. 부가세가 지금 처음이고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화나 용역,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까요? 재화나 용역이라 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재화예요. 그리고 이 강의가 용역이고요.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과세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 제 책상에는 여기 볼펜 있고요. 책 있고요. 여기에 칠판 있고 분필 있고 지우개 있고 하는데 웬만한 우리나라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강의실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재화나 용역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웬만한 재화나 용역은 특별히 면세라고 하지 않는 한 다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죠. 참고로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책이 아주 유명한 면세이긴 합니다. 이 책은 되게 유명한 면세고요. 웬만한 건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방구에서 이 볼펜을 1,000원에 샀다면 진정한 물건값은 909원이고 909원에 부가세가 91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이 볼펜을 1,100원에 샀다면 진정한 볼펜 값은 1,000원이고요. 거기에 부가세가 100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운데 낀 이마트 입장에서 초코파이를 순수 물건값은 2,000원에 사오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2,200원 결제하고요. 그리고 1,000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순수 물건값은 3,000원에 판매하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을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그림 바로 밑에 박스에 보시면 매입시와 매출시에 각각의 회계 처리가 있죠. 매입시부터 합니다. 매입시에 확실한 것은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현금은 2,200원 나갔지만 자신의 상품 또는 이걸 매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상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품은 2,000원만 잡는 게 맞고요. 나머지 200원을 VAT 매입세액이라고 잡습니다.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200원을 잡죠. 참고로 이 VAT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세법 용어입니다. 세법 용어로서 요거를 재무회계, 즉 기업회계에서는 또는 회계원리 중급회계에서는 이 VAT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선급금 또는 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강의는 세법 강의이기 때문에 세법 용어인 VAT 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자신이 이윤을 붙여가지고 3,300원을 받고 팔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것은 현금은 비록 얼마가 들어오지만 현금은 3,300원이 들어오지만 자신의 매출은 순수 물건값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 순수 물건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순수 물건값은 3,000원이라고 그랬죠? 3,000원에 부가세 이번에는 매출세액이 되겠죠? VAT 매출세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세액은 300원 이렇게 되는 거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언제나 물어보는 공식 퀴즈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빨간색의 VAT 매입세액 200원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대답 안 하셨죠? 아, 이거 사이버 강의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이버 강의이긴 하지만 계속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고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VAT 매입세 빨간색 200원은 가운데 낀 이마트 입장에서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아니면 빨리 집에 가고 싶나요? 자, 뭡니까 이거? 이거는 자산거래입니다. 왜 자산거래냐? 제가 아까 회계원리나 중급회계에서, 즉 재무회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VAT 선급금이나 대급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왜냐면 앞 사람한테 2,000원만 주면 되는데 굳이 2,200원을 줬고요. 그 200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즉 선급금, 대급금 성격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 성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을 먼저 물어보면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파란색을 물어보면 더 금방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입니다. 뒷사람한테 원래 물건값 3,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300원을 더 받아온 거예요. 이 파란색의 VAT 매출세액은 이마트 입장에서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자, 요건 좀 대답을 쉽게 하던데 3,000원만 받아오면 되는데 괜히 300원을 더 받아왔어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자, 이건 부채 거래죠?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고요. 괜히 더 받아온 돈이고 이 돈을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해버리면 됩니다. 자, 거기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없는데요. 제가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매입시, 요거는 매출시고 요거는 나중에 납부할 때입니다. 납부할 때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를 부가세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괜히 떼인 VAT 매입세액은 이쪽으로 지워버리죠. VAT 매입세액 이쪽으로 200원 지워버려요. 그리고 우리 최종 소비자한테 3,000원만 받아오면 되는데 괜히 300원 더 받아온 거 여기 VAT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 얼마 없애버리면 돼요? 300원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사올 때 200원을 괜히 더 떼었고요. 괜히 떼었어요. 그리고 팔 때는 300원을 더 괜히 받아왔어요. 그러면 내 손에 지금 얼마 남는 거죠? 300원 남는 거예요? 100원 남는 거예요? 100원 남는 거죠? 왜냐하면 앞 사람한테 2,000원만 내면 되는데 괜히 200원 떼었고 뒷사람한테는 3,000원만 받아오면 되는데 괜히 3,300원, 300원 더 받아왔으니까 지금 내 손에는 100원 있잖아요. 그 100원을 몇 개월에 한 번씩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요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내버리면 가운데 낀 이마트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모든 거래가 완료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죠. 부가세는 가운데 낀 사람한테는 단돈 1원의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래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부가세는 가운데 낀 이마트 같은 애들한테는 단돈 1원의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부가세 첫 시간에 배우는 대명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명제인데 부가세는 언제나 가운데 낀 사람 입장에서는 1원의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 자, 빨간색이 무슨 거래라고 그랬어요? 네, 또 써드려야 돼요. 네? 빨간색이 무슨 거래예요? 이거 자산거래거든요. 자산거래고 파란색은 무슨 거래예요? 파란색은 부채거래라고요. 부채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리 200원을 먼저 떼이고 300원을 더 받아도 이거는 자산부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래입니다. 이해하셨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 근데요.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 교재로 5장이든가요? 5장인가 가면 매입세 불공제라는 실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제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위 불공이라고 하는데요. 매입세 불공제는 나중에 200원을 떼인 것을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200원 떼이고 300원 더 받아와서 100원만 내버리면 되는데 매입세 불공제라는 거에 해당하면 최악의 제도인데 200원 떼인 것을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때 내가 다시 얼마를 뱉어내야 합니까? 300원을 뱉어내야 하는 최악의 제도인데 이걸 매입세 불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한두 개를 빼고는 가운데 낀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자신의 손익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이걸 제가 윽박 지르고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가운데 낀 사람은 단돈 1원의 이익도 손해도 없는 세금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결론적으로 언제나 누가 부담합니까? 자, 이 구조에서 부가세는 언제나 누가 부담해요? 여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원래 얼마만 내면 되는데요. 진정한 물건값은
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을 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세법이지 가운데 낀 이마트에서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니까 이거. 뭐 굳이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옆에 다 책에 있으니까. 근데 최종 소비자 세금을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를 어려운 말로 담세자라고 해요. 담세자. 담세는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이 최종 소비자가 3,300원에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산 다음에 본인이 3개월에 한 번씩 직접 관할 세무서에 걸어가서 뭐 300원을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직접 납부하진 않아요. 자기는 초코파이 한 상자 3,300원에 세금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을걸?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이긴 한데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운데 낀 이마트였죠. 이마트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아주 전형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실제 직접 가서 납부하는 납부 의무자가 다른 세법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법인데 이렇게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법을 뭐라고 부르게요? 소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르죠. 간접세.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도 담세자도 그 기업이거나 그 개인이기 때문에 이걸 소위 직접세라고 하고요. 이번에 배우시는 부가세가 아주 전형적인 간접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 양가로 1번의 공제법을 보겠습니다. 공제법, 양가로 2번은 가산법인데요. 공제법을 보시면 부가가치는 매출액 빼기 매입액이래요. 즉 매출액 3,000원 빼기 매입액 2,000원을 빼면 1,000원이 부과된 가치죠. 즉 내 입장에서는 물건값 2,000원에 띄워와서 물건값 3,000원에 판매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1,000원이 남고요.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10%인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10% 곱하면 약 100원 정도의 부가세가 이렇게 납부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거 내내 우리는 부가세는 이 그림으로 강의를 하니까 꼭 별거 아니지만 저랑 배우는 이 한 얼마 동안은 좀 이걸 암기해 주셔야 돼요. 부가세는 언제나 2,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파는 걸로 제가 가정하고 강의를 합니다. 이번 강의를. 양가로 이번은 가산법인데요. 가로 열고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라고도 되어 있어요. 박스를 보면 부가가치 이 1,000원은 임금지대 이자 이윤. 뭔 소리죠? 뭔 소리예요 이게?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만 확대해서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만 확대해서 다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만 확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만 확대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결론적으로 이마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이마트는 2,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파는 거예요. 물건값만 놓고 보면. 맞죠? 물건값만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VA라고 해요. VA는 Value Added입니다. Value Added. 그러니까 VA는 Value Added로서 이거를 한글로 하면 부가가치란 뜻이에요. 부가가치. Value Added. 더해진 가치잖아요. 더해진 가치. 그래서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T자를 붙여버리면 부가세, VAT 100원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VA는 Value Added, 부가된 가치, 즉 창출된 가치, 더해진 가치는 1,000원이라고요. 근데 이 1,000원을 이마트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공헌으로 벌 수 있었나 하고 한번 보니까 보다시피 이마트 밑에 대롱대롱 4개의 경제 주체가 달려있네요. 하나, 둘, 셋, 4개의 경제 주체가 달려있는데 임금지대 이윤 경영자든가요? 임금지대 이자 이윤이네요. 임금지대 그 다음에 이자 이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이 단어는 제가 거의 20년 전이네요.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경제학과는 사회과학의 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는 90년대라서 이 데모하는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1학년 들어가자마자
막 그 군대 갔다 온 복학생 형들, 그때만 해도 지금은 군대 갔다 오면 복학하고 막 이것저것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뭐 비교적 뭐 IMF 이전이고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이라서 군대 갔다 와서 막 복학해도 막 학생회 운동도 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막 빨간 책을 줘요. 빨간 책. 여기서 빨간 책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색 잡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빨간 책이 아니라 소위 이제 이념, 사상, 마르크스 엥겔스 자본론 이런 거 들어봤어요? 마르크스 엥겔스 막 자본론, 사회주의 막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르크스 엥겔스 자본론에 보면요. 이 뭐가 나오냐면 노동자들이 나와요. 무서운 단어죠. 노동자. 그리고 지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가 나와요. 자본가. 그리고 경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경영진이라고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빨갱이 강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2,000원에 띄워와서 3,000원에 팔면 결론적으로 자기네 단계에서 1,000원의 가치를 올린 건데 그 1,000원 가치 올린 것을 누가 공헌하고 도와줬느냐. 일단은 노동자들, 즉 근로자들이 공헌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임금으로 400원을 공헌한 셈이고요. 400원을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주, 땅 주인들이 땅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마트 건물을 딱 올려가지고 거기서 장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주가 지대로 약 300원 정도의 공헌을 했고 자기가 이걸 가져가겠죠. 지대로.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아니 일할 사람이 있고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거기다 건물을 짓고 물건을 띄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자본가들이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자라는 명목으로 200원을 공헌하기도 하고 200원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재적소에 잘 혼합해가지고 이마트를 잘 경영한 사람인 경영자가 결국은 이윤을 100원 정도 남기게 되는데 이 100원의 이윤을 자기가 공헌했고 자기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상당히 재밌는 접근법이네요. 이거를 2페이지 제일 하단의 양가로 이번에 가산법이라고 하고요. 부가가치 구성요소라고 해서 박스 보시면 부가가치 1,000원, 결국 1,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임금으로 400원, 지대로 300원, 이자로 200원, 이윤으로 100원을 공헌했거나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쓰잘데없는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실은 쓰잘데없는 게 아닌데요. 잘 보세요. 임금 가져간 노동자에게 10%, 부가가치세율은 10%니까 40원을 과세하고요. 자, 지대, 땅 주인에게 또 10%, 30원을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자본가인 이자의 10%, 20원을 과세하고요. 이윤 남은 100원에 또 10%, 10원을 과세한다면, 자, 이걸 전형적인 몇 중과세라고 해요. 자, 전형적인 몇 중과세. 제가 전형적인 몇 중과세 물어보면 자다가 깨서라도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중과세만 물어보니까 언제나 자다 깨도 몇 중과세 하면 이중과세. 왜 이중과세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모르시겠어요? 아니 여기서 이마트가 2,000원에 사와서 3,000원에 팔면 이미 1,000원의 이윤을 나타냈고 그 1,000원의 10% 이미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100원을 내고 있잖아요, 세금을. 근데 또 얘네들이 이 대가를 받아갈 때마다 족족 40원, 30원, 20원, 10원에 100원을 또 과세하면 전형적인 이중과세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교재 3장에 가시면 면세라는 걸 배우는데 자, 임금, 월급 받으면 부가세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면세죠. 내가 한 달 월급이 330만 원인데 300만 원만 내가 갖고 30만 원을 3개월에 한 번씩 국세청에 낸다?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면세예요. 임금이 면세. 그리고 지대, 한마디로 토지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면세라고요. 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3장에서 배우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자 주고받아도 부가세를 안 내요. 이자도 면세니까요. 이자 주고받으면 부가세 안 내요. 이것도 3장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안 냅니다. 삼성전자가 당기 순이익이 10조라고 해서 11조라고 해서 10조는 자기가 갖고 1조를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내고 이런 거 없다고요. 다시 한번
2페이지는 양가로 1번의 공제법하고 양가로 2번의 가산법이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강의 목적으로 공제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쓰잘데기 없는 가산법을 설명하냐면 가산법은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향후 3장에서 면세를 공부할 때 얘네들이 다 면세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100원을 과세하니까 얘네들을 또 과세하면 전형적인 이중과세다. 이 설명하려고 말이 좀 길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3페이지로 옵니다. 이점의 부가가치의 계산 방법인데요. 양가로 1번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고 양가로 2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죠. 이것도 되게 썰렁한 것 같은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은 전단계 거래공제법, 양가로 2번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한 15년 전에 청운의 꿈을 안고 회계사 공부할 때 처음 이걸 공부할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1. 전단계 거래공제법. 2. 또 전단계 거래공제법. 뭐야? 이거 오타잖아.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니까요. 처음 공부할 때. 다시 잘 보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구나. 임선생, 어떻게 선생님은 파란색 거래공제법하고 세액공제법을 구분도 못해요? 아니죠. 이 책이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에 처음에 군대 제대하고 회계사 공부할 때는 그 책은 거래액하고 세액이 다 검은색이었어요. 검은색. 그러니까 그냥 부주의하게 읽어버리면 이게 똑같은 말이 두 번 써있는지 안 되니까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거래액하고 세액을 파란색으로 구분해놨잖아요. 자, 요거는 거래공제법, 얘는 세액공제법입니다. 세액공제법. 결론적으로 강의 목적, 수업 목적 또는 강의 목적으로는 2번이 중요한데요. 2번이 중요한데, 자,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요. 그래서 여기에 10%를 곱하는 방법이에요. 자, 숫자는 파란색. 아까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매출액 얼마였습니까? 매입액 얼마예요? 그럼 부과된 가치 얼마예요? 1,000원이죠? 거기에 10%입니다. 제가 아까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얼마나 냈죠? 10원 내랬죠? 뭔가 딱딱 떨어지네? 강의가 재밌어요? 딱딱 떨어져요? 자, 근데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더 중요하다고? 왜 그렇지?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보면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매출액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세액이래요. 이건 뭐야, 이거? 세율은 10%니까 빼기 매입세액입니다. 뭐지?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매출액은 3,000원 곱하기 10%, 매입세액은 얼마였어요? 2,000원짜리 2,000원만 사오면 되는데 굳이 얼마 주고 사왔죠? 2,200원 주고 사왔으니까 매입세액은 200원이죠? 이것도 100원이네? 임선생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왜냐면요, 이렇게 해도 100원이고 이렇게 해도 100원이니까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자, 실제로도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분배법칙, 배분법칙이 있어가지고 이 가로를 풀으시면 매출액의 10% 여기 있죠? 그리고 매입액의 10%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실제로도 이 가로를 풀어버리면 두 개는 똑같은 공식이 됩니다. 똑같은 공식이 돼요. 가로 풀어버리면. 근데 부가가치 세법 학 측면에서는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원래 항상 세금 공부할 때요, 세율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거든요. 세율 앞에 있는 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단계 거래공제법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서로 수학적으로는 되게 비슷한데요. 수학적으로는 되게 비슷하고 결과도 같은데 우리 세법 학문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과세표준이 뭐니까요? 2,000원, 1,000원이야, 1,000원. 과세표준이, 즉 부가가치, 1,000원 부가가치가 과세표준이고요. 여기는 과세표준이 뭡니까? 매출액이죠.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죠?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2,000원에 띄워와서 3,000원에 팔면 내가 얼마 남겼어요? 한마디로 1,000원 남겼죠? 그 남은 1,000원의 10%로 100원을 구하는 방식인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좀 짜증나고 깐깐해요. 자, 과표는 뭡니까? 부과된 가치인 1,000원이 아니고 내가 판 금액인 3,000원의 10%가 과표예요. 그러면 나는 부가세를 얼마 낼 뻔한 겁니까? 300원 낼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올 때 이미 얼마를 떼었으니까. 사올 때 200원을 떼었으니까요. 국세청한테 손을 들고 잠깐만요. 저 사올 때 200원을 떼었습니다. 라고 막 내가 항변하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만 200원을 빼줄까 말까 하는 우리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고 별로 기분 안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세액공제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좀 이해되세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거의 자동으로 3,000원에서 2,000원을 빼줘가지고 1,000원에 대해서만 10%를 내는 거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그게 아니에요. 3,000원에 팔았으면 그거의 10%인 300원을 낼 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올 때 근데 얼마를 떼었습니까? 200원을 떼었으니까 잠깐만요. 저 200원 사올 때 떼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국세청을 막 설득을 해야만 국세청이 껌 씹은 더러운 표정으로 그래 뭐 알았어. 네 생각이 전 그러면 내가 200원 빼주든지 라고 해서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200원을 빼주는 제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 부가세법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아까 여기다 막 그림 그리고 지웠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마치 우리나라 부가세를 1번으로 설명했으니까 2번으로 설명했으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한참 때 아니신가요? 제가 1번으로 설명했거든요. 즉 2,000원에 띄워와서 3,000원에 팔았으니까 내 손에 1,000원이 남았고 부가가치는 10%니까 100원이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강의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접근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계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안타깝지만 2번으로 하시는 겁니다. 과세표준에 10% 곱해요. 즉 매출액의 10% 곱하고 우리가 사올 때 200원을 떼었으면 이거를 뒤늦게 빼주는 제도인데요. 자, 내가 사올 때 200원 떼인 것을 반드시 뭐를 받아오면서 초코파이 사오면서 이마트가 오리온한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걸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200원을 국세청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빼줄까 말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사오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무조건 뭐 한 장 달라고 하겠어요? 200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국세청에 잔머리를 쓴 거예요. 양가로 이번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자, 약간 여담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처음 부가세를 도입한 게 1977년이라고 합니다. 1977년까지는 부가세가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77년에 부가세가 도입되니까 국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왜냐면 거래할 때마다 10%를 쥐들이 걷어가니까 국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근데 이제 이 부가가치세법이 1977년에 도입됐는데 우리나라에 조기 장착이 되려면, 물론 지금은 충분히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안 하던 것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서로 거래하면서 짜증났겠어요. 그래서 막 대한뉴스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없지만 대한뉴스라는 게 있는데 대한뉴스에서 막 선남선녀가 나와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뚝뚝한 남자 사장님하고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애교 많은 여자 그 거래처 여직원이 서로 막 전화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미스 김 이번에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 그러면 뭐 2,200원이에요. 그럼 이제 2,200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 이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 무뚝뚝한 남자 사장님이 부가가치세가 뭔데? 뭐 이러면 또 그 여직원이 앞으로 77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거래는 10%가 붙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저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호호호 뭐 이러면서 대국민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국세청은 앉은 자리에서 판 사람의 뭐를 알 수 있고요. 판 사람의 과세 표준이나 매출세액을 알 수 있고 산 사람의 뭐도 알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매입세액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3페이지 2점의 박스 밑에 세 줄을 읽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둘이 같은 의미이지만 세법에서는 양가로 이해 방식을 적용함. 양가로 1, 매출액 빼기 매입액, 즉 부가가치 1,000원, 부가가치가 과세표준이지만 양가로 2번은 매출액이 과세표준임. 여기 있잖아요. 매출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또한 양가로 2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자신에게 공급하는 자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 앞으로 제가 이거를 편의상 TI라고 쓸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텍스 인보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의 계산서예요. 텍스 인보이스. 앞으로 이거를 세금 계산서를 TI라고 쓸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죠. TI를 수령해야만 합니다. 3번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자,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 여러분,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있고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있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있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만 기억하면 돼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뭐냐면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시면 한국 세율은 10%로 가정할게요.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 현대차를 일본에 수출합니다. 자, 오른쪽 세로의 일본 그림 보시죠. 가로 열고 보니까 세율은 5%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율은 5%예요. 케이스 1 보세요. 케이스 1은 생산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면 H차, 즉 현대차가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붙인다면 3,000원짜리에 부가세 10% 붙어서 3,300원에 3,300만 원이라고 하자. 3,300원짜리 차는 없으니까 3,300만 원에 우리 일본에서 판매가 될 것이고요. J차 뭐로 할까요? 혼다라고 할까요? 혼다 어코드, J차, 재팬차. 혼다 어코드가 똑같은 현대차랑 디자인도 비슷하고 브랜드 가치도 비슷하고 배기량도 비슷하고 컬러도 비슷하고 뭐 심지어 선호도까지 비슷한 아주 비슷한 똑같은 현대차 아닌 혼다차, 뭐 발음도 비슷하네. 혼다차가 있다고 쳐요. 얘도 3천만 원인데 일본의 부가가치는 5%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1.05를 붙이기 때문에 똑같은 찻가슴 3천만 원인데 결국 최종 소비자가는 현대차는 일본에서 3,300만 원에 팔릴 것이고 혼다차는 3,150만 원에 팔릴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이렇게 국가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른데 생산한 나라, 즉 수출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부가세를 붙여버리면 현대차가 3천만 원짜리가 일본에 가면 3,300에 팔리고요. 일본 자국의 차는 5% 지나라 거 부가세가 붙으니까 3,150만 원에 팔려서 원래는 똑같은 3천만 원짜리 차가 세율 차이 때문에 하나는 3,300, 하나는 3,150에 팔리니까 이렇게 하면 가격 경쟁력에 왜곡이 생기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박스에 있는 케이스 2로 가봅시다. 이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물건이 수출될 때 수출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붙인다. 소비하는 나라인 수입국에서 부가세를 붙인다. 바로 수입국에서 부가세를 붙입니다. 그러면 케이스 2의 박스를 보시면 현대차도 1.05, 즉 일본의 부가가치율인 5% 붙어서 3,150만 원에 팔릴 것이고요. J차도 3천만 원에 5% 붙이면 3,150만 원에 팔릴 겁니다. 이렇게 해야 현대차든 혼다차든 똑같은 3천만 원짜리 차가 일본 땅에서 3,150만 원에 팔릴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 밑에 또 칠판 마크를 세 줄 읽어드리면 각 국별로 부가가치 세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부가가치 세율의 차이로 인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화살표 보시면 수출하는 경우 소비지국, 즉 생산지국인 우리나라 말고 소비지국, 즉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를 붙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른 거 이해 안 되면 다 필요 없고 마지막 화살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즉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영해세율로 수출품을 선적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그림의 답만 말씀드리면 물건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붙인다, 수입하는 나라에서 붙인다? 보다시피 수입하는 나라에서 붙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 물품은 언제나 부가세를 붙이고 나간다, 그냥 나간다? 그냥 나가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영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영해세율. 자, 결론적으로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전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우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수출하는 나라가 부가세 붙인다, 수입하는 나라가 부가세 붙인다, 수입하는 나라가 부가세를 붙인다. 수출할 때는 영세율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점 보시면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이라고 해서 과거 유치할 때는요, 뭐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서 이런 것만 가지고 단답형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과거 유치한 시험 많이 나올 때. 90년대 막 이런 시험이죠.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일반 소비세, 2. 간접세, 3. 소비형 부가가치세,
4. 전단계 거래공제법. 그럼 4번이 틀린 거죠. 5. 소비지구 과세원칙. 이렇게 아주 유치한 단답형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이게 이제 1, 2, 3, 4, 5번 보기에 한 줄 정도에 들어갈 수는 있죠. 뭐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세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우리나라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이자 간접세, 소비원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한 문장 정도는 나올 수 있고요. 여전히 시험 문제에서. 이제는 이게 뭐 유치하기 때문에 한 문제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특별소비세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소비세는 특별히 사치제 같은 거에만 세금을 붓는 게 특별소비세인데요. 대표적인 특별소비세가 왜 골프클럽이 있죠. 골프채, 외국에서 사오는 비싼 골프클럽, 아니면 외국에서 사오는 자동차 이런 거에만 세금 붓는 걸 특별소비세라고 하고, 우리 부가세는 특별소비세가 아니라 일반소비세입니다. 최근에는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간접세, 즉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 마지막으로 소비지구 과세원칙까지 해서 이 정도의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부가세 기본적인 걸 마치고요. 또 계속해서 4페이지 부가세 총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